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서운 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안미정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보니까 저는 이게 생각났어요. 우리가 여름이 다가오면은 공포 영화를 보잖아요. 제가 공포 영화를 못 보거든요. 저도 안 봐요. 그렇죠. 네. 그게 무서운 이유가 아무것도 안 보이다 갑자기 확 나타나가지고 깜짝 놀래키잖아요. 맞아요. 이 여러 가지 질병이 있지만 보통 전조 증상이 있는데 주제를 보니까 혈관 질환은 보이지가 않아서 더 무섭다고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조금만 다치고 뭐 손을 베거나 이러면 굉장히 좀 거기에 예민하고 막 호들갑도 떨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작 우리 몸에 곳곳에 다 있는 이 혈관에 대해서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심한 거죠.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몸이 투명하다면 그러면은 내가 혈관이 어떻게 정상인지 아니면 비정상인지 이런 게 다 체크가 돼서 관리를 참 잘할 텐데 뭐 혈관이 참 아름다우세요, 건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무심히 소홀히 지나갔다가 나중에 정말 큰일을 닥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손가락만 살짝 네. 베어서 피가 나도 굉장히 예민해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뭐 아파도 병원에 맞아요. 바로 달려가거든요. 예. 그런데 생각보다 혈관 질환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크게 병이 좀 이렇게 중증이 되고 나서 발견이 되거나 그때서 좀 뒤늦은 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선행 질환이라고 하죠. 네.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혈관에 있어서 저희가 미리 딱 그 나오는 증상이 있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동맥경화증. 예. 너무 이게 이름만 들어도 친숙한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리고 아나운서님께서도 지금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제 주변에 뭐 가족들 중에 이런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 고혈압. 저희 어머님 고혈압이십니다. 고혈압 약 드시고 계시고요. 저희 오빠가 얼마 전에 또 당뇨병이래요. 예. 그리고 저희 남편은 또 고지혈증 이번에 건강진단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진짜로 보면 너무 건강하세요, 다들. 사방팔방이 그쵸. 그렇게 따지면 다 유병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잠복기라고 할 수 있죠. 예.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것을 그냥 무심히 놔뒀다가는 나중에 정말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심장 질환으로 이게 좀 심각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나도 혈압 좀 문제 있는 것 그쵸. 같은데 혹은 예. 달콤한 거 좋아하시거나 음주 하시는 분들, 우리 남편이 걱정된다 네. 하시는 시청자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이랑 당뇨가 그럼 이대 질환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어차피 이거는 혈관에 의해서 나중에 뭐 혈전이 생긴다거나 네. 아니면 이 피 자체가 끈적끈적해져서 그 혈관을 막게 되고 아니면은 그것이 뭐 좁아지거나 아니면 터지게 되고 결국은 이런 혈관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이제 질환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도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그 사망 원인 상위권에 있잖아요. 2위가 심장 질환이고 그쵸. 4위가 뇌혈관 질환으로 있고 그리고 또 사망률 역시도 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제 뭐 심장 질환과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은 어느 시기에 좀 발병이 많이 되는지 또 그것이 이제 뭐 치료비는 어느 정도나 드는지 저희가 좀 미리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한 몇 살 때쯤 이대 질환이 올 수 있다라고 좀 격각심을 가져 있는 게 좋을까요? 보통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이제 중년 이후 한 뭐 40대 후반 50대에서부터는 약간 뭐 약 드시는 분들 맞아요. 뭐 이런 네. 진단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보시면은 심장 질환이 한 53세 정도 그리고 이제 뇌 질환은 한 51세 정도 전후로 해서 진단을 많이 받으신다고 해요. 저희 시청자분들 가장 많은 연령대이기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오늘 뭐 제가 나중에 소개해드릴 이런 보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위험 시기에 집중적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끔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에 대한 어떤 좀 완벽한 그런 좀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의료비 자체가 심장 질환의 경우는 약 4,800만 원 이상이 들고요. 뇌 질환 같은 경우에도 5,100만 원. 이 정도 듭니다. 비싸네요. 비싸죠. 비싸고 이것이 뭐 이제 최근에는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이 의학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수술이 많이 증가했잖아요. 예. 수술이 증가해서 좀 회복하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재수술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약간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보험을 좀 발빠르게 가입하셨던 분들께서도 보면 그 이제 뭐 나는 심장과 뇌는 다 들어 있으니까 안전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보험증권 다시 한번 보시면 뭐 뇌출혈 진단비로 가입이 되어 있으신지 혹시 뭐 심근경색으로만 가입이 되어 있으신지 이렇게 보장 범위가 너무 좁게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좀 이것을 이제 전환을 해서 좀 범위를 넓게 하실 필요가 꼭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수술비가 이 2대 수술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이 계신데 이러한 분들도 이제 좀 더 저렴하면서도 수술비는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수술비를 또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예.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이게 뭐 급성심근경색이라든가 뭐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뭐 특정한 어떤 증상이 있어야만 그것이 발병이 된다, 그 병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제가 좀 예시를 해봤어요. 근데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막 가슴에 통증이 일어난다고 예. 해요. 그리고 호흡 곤란이 오고 그다음에 식은땀, 구토. 근데 이렇게 보면 저 예전에 급체했던 경우 있었거든요. 예. 근데 급체했을 때도 사실 이런 증상이었어요. 좀 비슷해서 예.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거를 좀 대수롭지 않게 좀 이러다가 말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 계신데 급성심근경색증 같은 경우에는 그 조기에 사망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리시면은 이렇게 사망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진짜 손 한번 써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은 조금 머릿속에 새기셔서 항상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뇌졸중 같은 경우에도 뭐 갑작스럽게 뭐 근육이 한쪽이 마비가 된다거나 좀 말이 어눌하거나 잘 나오지가 않고 뭐 시야가 흐려지고 이런 등등의 증상이 있으니까 이러한 증상이 좀 있으시다면은 조금 예민하게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하시고 그다음에 좀 진단 한번 어떻게 좀 받아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나는 이대질환 보험 있는데 네. 라고 하신 분들도 뚜껑을 열어봐야겠네요. 그쵸, 맞아요. 만약에 열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좁은 범위로 돼 있으면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쵸. 한 푼도 못 받게 된다. 그렇죠.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약 그 부분에 있어서 한 9%, 10% 정도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 90% 정도는 다른 병으로 코드를 받게 되면은 이제 결국 보상을 못 받으시니까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뇌혈관과 그다음에 심장 질환에 대해서 이제 수술이 계속 증가한다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 혈관이 이제 뇌로 흐르는 것이 이제 만약에 중간에 터져버린다라고 하면 이제 그게 뇌출혈이 되는 거고요. 그게 막혔을 때는 이제 뇌경색. 그리고 이제 이 뇌의 그 혈관 그 벽이 부풀어서 이렇게 막 됐을 때 이제 그 뇌동맥류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던 것처럼 수술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제 예전에는 사실은 굉장히 좀 힘겹게 그거 이런 거 상상도 잘 못하셨을 텐데 이렇게 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 치료가 가능하시니까 수술비 보험이 만약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뭐 이것이 뭐 재수술을 하신다고 해도 별 부담이 없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제 요렇게 좀 준비를 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심혈관 질환 역시도 뭐 부정맥 협심증, 뭐 심부정 급성심근경색증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스텐트 삽입술이라든가 관상동맥 우회술 등 이렇게 수술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거 역시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진단비의 범위도 넓히고 수술비도 네. 같이 챙겨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오늘 소개해 주시는 보장들을 쫙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중요한 거는요,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건데 내가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빈틈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에 대한 이걸 좀 완벽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했는데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뇌혈관 진단비라고 이렇게 만약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만 있으신 분들은 약간 빈 구석이 있습니다. 여기 표 보시면은 뭐 빈맥, 그다음에 뭐 부정맥, 심부전 등등이 이게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 보장을 못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뭐 이제 1, 2로 나누어서 이제 저희가 꽉 채워줬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다 보장 받으실 수 있고 이렇게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는데 요거를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A사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는 뇌혈관과 그다음에 심장 질환 같은 경우 다 1,000만 원씩으로
딱 우리가 플랜을 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씩, 뭐 2천만 원까지 가능한데 1,000만 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혈전용의 치료비도 200만 원 이렇게 가입이 됐을 때 보험료 보시면은 여자분들 뭐 40세 뭐 만 원대, 그다음에 오. 예, 그리고 이제 근데 대신에 이제 2만 원이 최저 보험료이기 때문에 예. 이때는 이제 필요한 특약을 하나 더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2만 원대. 50세도 3만 원, 5만 원. 요 정도로 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시기에 좀 집중적으로 보장 받으실 수 있게 준비가 됐습니다. 자, 다음 보험료 좀 소개해 주시면서 네. 두 증권 좀 비교 좀 네, 해주시죠. 다음 보험 같은 경우에도 좀 진단비가 더 많이 들어갔으면 네. 좋겠는데 뇌혈관 진단비가 3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음. 대신에 그거보다 범위가 좁은 뇌졸중 진단비는 1,000만 원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뭔가 더 1,300만 원 아니야? 더 비싼 거 아니야? 더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이 큰, 범위가 큰 것이 30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점이 그것이 단점이고요. 그다음에 심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3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술비는 똑같이 1,000만 원씩 가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플랜을 짰는데 보험료 보시면은 역시 뭐 3만 원 최저 보험료, 4만 원 최저 보험료인데 이 부분이 뭐 진단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못 들어가는데 보험료를 많이 채워야 되기 때문에 예, 조금 좀 뭐 불필요한 거를 넣으셔야 될 그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오늘의 원픽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저는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 범위 완벽하게 100% 채울 수 있고 또 보험료도 적당하게 가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제 뭐 실속형으로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A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